내 자식 결혼하는데 집 한 채 못 해주나.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 마련한 이 집. 자녀의 가장 빛나는 순간, 새 출발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선하고 숭고한 마음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내 노후의 생명줄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리는 비극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영상 제목처럼 자녀의 결혼. 그 자체가 연금을 중단시키는 법적 이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과정에서 부모가 무심코 행하는 이 행동 때문에 연금이 영구히 종료되고 심지어 그동안 받았던 돈에 이자까지 붙여 토해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었던 주택연금의 가장 치명적이고 현실적인 함정 두 가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뼈아프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조심하십시오 라는 경고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내 노후를 온전히 지키면서 자녀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을 현명한 방법까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선한 마음이 낳은 비극, 소유권 상실입니다. 올해 73세 박성준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공시가격 5억 원 남짓한 낡았지만 볕이 잘 드는 아파트 한 채로 주택연금을 신청했습니다. 매달 약 150만 원, 여기에 국민연금 70만 원을 더하니 월 220만 원. 아내와 소박하지만 평온한 나날을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기쁨도 잠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전셋값 앞에 아들 내외의 얼굴엔 그늘이 졌습니다. 그걸 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며칠 밤잠을 설치던 박 어르신은 큰 결심을 합니다. 아들아, 걱정 마라. 아비가 돼서 이 정도도 못 해주겠냐. 이 집 너희에게 줄 테니 이걸 담보로 대출받아서 신혼집 얻거라.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그날 박 어르신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달 매달 15일이면 어김없이 들어오던 주택연금 150만 원이 통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겠거니 싶어 주택금융공사에 전화를 걸자 상담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날아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셨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영구 종료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철칙은 바로 내 집에 내가 살면서 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 관련 법령과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담보주택의 소유권 상실은 연금 지급이 잠시 정지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계약 자체가 완전히 끝나는 가장 강력한 해지 사유입니다. 박 어르신이 아들에게 집을 증여한 행위는 법적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한 것이기에 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그동안 받았던 연금 총액에 이자까지 더해 상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박 어르신은 노후 자금줄이 끊긴 것은 물론 수천만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선한 마음이 어떻게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더 가슴 아플지 모릅니다. 바로 배우자 사망 후 나타나는 숨은 복병, 자녀의 동의 문제입니다. 78배 김정심 어르신. 10년 넘게 남편과 함께 주택연금을 받으며 서로를 의지해 왔습니다. 남편의 묵묵한 어깨와 주택연금 통장은 어르신 노후의 두 기둥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연금은 배우자에게 100% 그대로 승계된다고 철석같이 믿었기에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법적 상속인인 두 아들의 동의를 받아 주택의 소유권을 김 어르신 앞으로 100%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늘 살갑던 큰아들은 걱정 말라며 바로 도장을 찍어주었지만 문제는 사업 실패 후 돈 문제로
부모와 연을 끈다시피 한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한 일간지에서 보도된 유사 사례처럼 작은 아들은 이때다 싶어 상속 지분을 요구하며 동의를 거부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유산인데 제 몫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집 지분의 4분의 1은 제 겁니다. 자식 한 명의 반대. 그것만으로 김 어르신의 주택연금은 속절없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의 핵심에는 과거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의 구조적 허점이 있습니다. 가입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민법에 따라 주택은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됩니다.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남은 배우자가 다른 모든 상속인, 즉 자녀들의 동의를 얻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온전히 이전받아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면 연금 승계는 불가능해집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노후마저 자녀의 손에 달리게 되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자녀 리스크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신탁 방식 주택연금을 반드시 검토하시는 겁니다. 앞서 김정심 어르신의 비극을 막기 위해 2021년 6월에 도입된 제도가 바로 이 신탁 방식입니다. 한 경제 전문지의 보도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방식은 가입할 때 아예 주택의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 즉 신탁하는 겁니다. 대신 가입자는 그 집에서 평생 살 권리와 연금을 받을 수익권을 갖게 되죠.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입자 한 분이 돌아가시더라도 복잡한 상속 절차나 자녀들의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승계된다는 점입니다. 자녀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이미 과거의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하셨더라도 지금이라도 신탁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니 반드시 공사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자녀를 돕더라도 증여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자녀의 새 출발을 돕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세상 무엇보다 귀합니다. 하지만 담보주택을 직접 증여하는 것은 내 노후를 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주택연금은 공짜 돈이 아니라 내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는 본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유권은 여러분 노후의 생명선입니다. 차라리 매달 받는 주택연금의 일부를 꾸준히 지원해주거나 다른 금융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지키고 자녀에게도 장기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족회의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전 혹은 가입 후에라도 자녀들을 모두 불러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왜 우리가 주택연금에 가입했는지, 우리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에 이 집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부모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시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오해와 갈등은 대부분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주택연금은 잘만 활용하면 내 집에서 평생 월급을 받으며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그 이면에는 선한 마음마저 핥히는 예기치 못한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행동이 소유권 상실로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 상속 분쟁으로 이어져 내 노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신탁 방식으로의 전환, 소유권 유지 원칙, 그리고 자녀와의 진솔한 소통.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당신의 주택연금은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현명한 선택이 평온한 노후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더 좋은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우리 모두의 노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